11월에 굿코인들이 상승하며 알트장이 올 것처럼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는 비트만 오르고 가지고 있는 알트들은 미동이 없어서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이번 주 비트가 조정받으면서 알트들은 제대로 상승하지도 못하고 크게 빠졌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알트장이 안 올 것 같은 불안감도 생긴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알트 불장이 안 올까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황 보고 갈게요. 바이낸스 비트코인 4시간 차트고요. 최근 며칠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알트들의 큰 조정이 있었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투자자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비트가 하락하기 전부터 제 브리핑 채널에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이후에 14%가량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트가 계속 내리고 있을 때 이 구간은 뚫리기 힘들고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구간을 살짝 못 미치고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이는 이 흰색 선은 2021년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 채널이었고 이때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일전에 개헌빔이 터졌을 때도 이 구간은 지켜졌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브리핑에 언급을 드렸었고 다행히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브리핑 채널은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데요. 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RSI 지표를 보시면 10월 2일 이후에 80일 만에 처음 이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RSI가 이곳을 터치해주고 나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를 만들어줘 왔습니다. 무려 80일 동안이요. 이번에도 80일 동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RSI 지표가 이 구간을 터치한 게 유의미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더북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번 하락으로 미체결 약정 수치가 크게 하락을 해주었죠. 그리고 숏 포지션 규모도 대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이후 최대 롱 포지션 청산이 있었던 이날 이후로 그에 못지않은 청산이 나왔습니다. 크게 2번이나요. 이렇게 크게 청산이 나온 이후에는 청산이 나왔던 그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짚어보고 가면 다음번에 좀 더 대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21년도에 보면 상승장 시작 후 첫 조정 30%, 그 다음 25%, 17%, 27%, 50%, 그리고 24%, 13% 크게 이렇게 7번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BTC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수급이 되면서 알트들은 큰 상승이 왔었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경우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체감될 만한 비트의 하락은 3번 있었죠. 하지만 21년도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고 상승장 중에 이런 조정들이 있어야 수익 실현된 자금들이 이드나 알트들로 흘러 들어가며 자금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자산은 없어요. 하물며 부동산도 고점을 찍고 나면 가격 조정이 오는데 비트코인이 조정이 없을 수가 없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빨간색 22편과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하방 이탈해주긴 했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긴 망치형 캔들을 만들어 주었죠. 망치형 캔들은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겨 먹을 때 나오는 캔들이죠. 이 빨간 선은 일목균형표에서 주 추세를 파악할 때 참고하는 기준선인데 여전히 계속 우상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면 양운이 있죠. 이 양운 위에 캔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상승 추세로 보는데 여전히 강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의 배열 상태도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정배열을 이쁘게 유지하고 있어서 큰 걱정을 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하락해서 마이너스 30%, 40%가 되는 걸 보는 게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미리 정리하지 못했다면 내 실수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애매하게 감정 때문에 손절해서 손절한 가격보다 더 높은 데서 잡는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잘 버텨서 나중에 크게 상승한 이후에 수익 실현하는 걸 고민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고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볼게요. 이 지표는 MVRV 지표로 비트코인이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과소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래 녹색 구간은 비트가 저평가되어 매수하기 좋은 구간, 빨간색 구간은 비트가 고평가되어 비트코인이 과열되어서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라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이 빨간 구간을 넘거나 혹은 닿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구간이죠. 아직 빨간색 구간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더 남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은 드디어 FTX 상환이 시작되는데요. 현재 시장의 타이밍상 이 상환 자금은 시장의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청구된 계정 가치의 119%를 상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코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하니 상환받는 투자자들 모두가 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인 만큼 상환받은 자금들은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지금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돈을 다시 넣어서 불릴 생각을 하지 그냥 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환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다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크립토 시장의 유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M2 통화량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해주면서 유동성이 살아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년 M2 통화량이 꺾이는 이 시점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하락장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서 보면 이 수치가 꺾이기 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알트장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1월에 리플, 스텔라, 헤데라, 도지 등등 몇몇 고시종 알트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듯 하더니 하락을 했죠. 그리고 12월 들어와서 알트코인들이 부진하다 보니 올해는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다 몰려서 이전처럼 알트장이 오기 힘들다 뭐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알트들이 제대로 상승해보지 못하고 가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200, 300만원 벌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 같은 장은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몇십, 몇백, 많게는 몇천, 몇억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시겠죠. 단순히 마이너스여서 힘들다기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 이대로 손실이 확정되고 오르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등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더 힘들 겁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알트장이 올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도 그 불안감 조금 더 덜어드려 볼게요. 먼저 알트장이 오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왜 알트장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ETF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 알트 쪽으로는 자금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까지 현재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ETF가 승인이 안 된 국가들이 훨씬 많고 ETF 승인이 안 된 나라들은 글로벌 거래소에서 비트나 알트를 매수해야 하니까 미국 ETF 승인으로 좋아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일반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나 알트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ETF로만 자금이 몰려서 알트장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한국만 하더라도 오피스나 빗썸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더 많이 하잖아요.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이유는 알트코인의 가지수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2021년도에는 약 6천 종류의 알트가 있었고 2024년도에는 18,000개 정도이니까 3배 이상 증가했죠. 그러니 시장의 투자금이 분산되어서 알트코인들의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과거와 같은 알트신이 다시 올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단순 수치로 보면 3배가 늘었으니까 자금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납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또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기 때문에 단순히 알트코인 가지수가 늘었다고 알트장이 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또한 비트코인의 시총 역시도 2021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개수만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금이 더 많이 유입되고 시장 규모가 커진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중국 최대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에서는 암호화폐 펀드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ETF 간접 투자는 코인베이스와 아크 21쉐어스 현물 ETF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광고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더 큰 유동성이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5,110만 달러 이상이 유입되면서 1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은 유입은 블랙록의 ETHA가 3,07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피델리티의 FETH는 410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죠. 저는 이더리움의 이런 ETF 유입량을 보면서 올해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하던 그 시기가 오버랩 되더라고요. 비트가 이때 계속 유입량이 늘고 있었지만 비트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상승해주면서 ETF도 더 많이 들어왔죠. 우리 이때도 그랬었잖아요. ETF는 뭐 계속 들어오는데 비트는 왜 제자리냐, 왜 안 오르냐,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쯤 해봤잖아요. 이더리움이 부진하게 했었지만 꾸준히 계속 유입이 되었었고 이후에 크게 증가를 해주면서 이더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가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승인이 늦게 된 것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2025년에 이더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데이터는 펀딩 비율인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롱숏 포지션 간의 균형을 나타내요. 그래서 시장 심리를 읽는데 중요한 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펀딩 비율이 계속 안정화되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었죠. 이번에 조정이 크게 오긴 했지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는 흔적은 미결제 약정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파생상품이나 옵션 시장에서 청산되지 않은 계약의 총합을 말합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한다는 건 새로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거나 거래 참여자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감소가 되면 포지션이 청산되거나
시장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 10월달 이후에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시장의 과열 그리고 잠재적인 변동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격 상승이랑 함께 증가했던 것은 강한 모멘텀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21년과 비교를 해보면 앞에 이 구간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본격적인 상승하기 전 이 구간을 이 구간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알트 시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구간에 있죠. 그래서 저는 알트 시즌이 아직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트코인 토탈 마켓캡에서도 보면 이렇게 컵 앤 핸들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컵의 깊이만큼 상승한다고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패턴의 상승값은 약 이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이 1.08 정도 되니까 이 구간을 보면 3.25 현재부터 알트코인 시총은 3배 정도 더 상승할 거로 보는 거죠. 알트코인 시총이 3배 상승한다는 건 물론 3배만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5배, 10배 가는 종목이 나올 수 있고 못 가는 애들은 2배, 3배에서 그친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알트장이 크게 올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토탈 차트를 2020년, 21년 알트 시장과 프랙탈 관점으로 비교해 봤을 때 2021년도 알트장은 이 지점에서 엄청나게 폭발을 해주었죠. 여기도 보시면 뚫고 나서 이 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래 꼬리 부분들은 알트들이 대거 조정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꼬리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20%, 30%, 40%씩 빠지니까 못 견디거든요. 어제 알트가 빠졌을 때 우리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조정이 한 2주만 지속되어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게 올라갈까 싶고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을 견딘 사람들이 이 상승을 먹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재 이 구간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시장으로. 그래서 이 시기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는 못 기다린 자의 돈을 기다린 자가 가져가는 것이다. 못 기다린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본격적인 상승이 오기 전에 이탈됩니다. 기다린 10% 미만의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서 달콤한 수익을 맛보죠. 못 기다린 90%가 될지 기다린 10%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